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늘 반갑고 소중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혈관 건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요즘 들어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혈관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부터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오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분은 요즘 들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계셨죠.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평소 식단은 매우 단순하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이 습관처럼 이어졌고 야식을 자주 드시는 편이었어요.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답답해 하셨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약도 먹고 때로는 운동도 해보지만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서 고민되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 문제는 평소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도 평소 혈압이 높아도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그냥 무시하고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다리가 붓고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혹시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마음을 다잡고 병원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진료를 하면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보니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혈압은 160/100에 육박했고 공복 혈당도 150 이상으로 위험 수준이었죠. 이분의 문제는 단순히 고혈압과 당뇨만이 아니었습니다. 혈관이 이미 딱딱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환자분께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먼저 음식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삼겹살 대신 등푸른 생선으로 식단을 전환해 보자고 했죠.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나 연어 같은 식품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청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해주어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혈압을 낮추며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도 권했습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정도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의 탄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또한 금연과 절주도 강조했습니다. 술과 담배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 후로 이 환자분은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 역시 기뻤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혈압 수치는 140대 중반으로 안정됐고 혈당도 관리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혈관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특별한 영양제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니더라도
등푸른 생선과 같은 음식 하나만 꾸준히 섭취해도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노력보다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관리법을 통해 여러분도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혈관 건강의 비밀을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끔 등푸른 생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등푸른 생선은 혈관 건강에 있어서 거의 만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혈관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점도가 높으면 혈관 안에서 혈전이 쉽게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등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는 이러한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관 벽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메가3는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탄력을 잃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의 염증은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흡연, 음주 등으로 발생하죠. 이런 염증들이 혈관 벽에 계속 쌓이면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압이 높아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염증을 자연스럽게 줄여줘서 혈관 벽이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DHA와 EPA입니다. 이 두 성분은 혈액 속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고지혈증 환자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 환자에게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섭취하기에 좋은 선택입니다. 연어도 오메가3가 풍부해서 간단한 구이나 스테이크로 활용하기 좋고요. 정어리는 통조림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샐러드에 간단히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한두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 23회는 꾸준히 섭취해야 그 효과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한데요.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굽거나 찌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 손실이 적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등어 구이는 레몬즙을 뿌려 비린내를 제거하고 적당한 소금간으로 구워 먹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고 혈압과 혈당이 크게 안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70대 남성분 한 분은 고등어 구이를 주 3회씩 챙겨 드신 덕분에 혈압약 복용량이 줄어들고 기운이 되찾아져서 산책을 즐기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 처음엔 이게 뭐 대단하겠나 싶었는데 매일 먹다 보니 확실히 다리가 덜 붓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느끼고 변화를 이야기하실 때 저도 정말 뿌듯하죠. 여러분도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자주 올리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 작은 변화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등푸른 생선만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고가의 보충제가 아닌
그저 자연이 주는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자, 등푸른 생선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잘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푸른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리법과 식단 구성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조리법은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 또는 생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어 같은 경우는 훈제 연어나 회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등어나 꽁치는 살짝 굽거나 찜으로 해서 오메가3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조리할 때 사용되는 기름과 양념입니다. 등푸른 생선 자체가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면 열량이 과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은 기름보다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양념도 지나치게 짜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분이 과도하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금보다는 허브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은 자주 먹다 보면 질리기 쉽죠. 그래서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구이만 반복하지 말고 고등어 조림이나 고등어찜, 연어 샐러드, 꽁치 덮밥 등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겁니다. 특히 연어는 스테이크로 구워 샐러드와 곁들이거나 간단하게 연어회로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너무 자주 섭취하면 수은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경우 수은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균형 있는 식단과 적절한 섭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선 비린내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 혹은 식습관 자체가 육류 위주로 구성된 분들에게는 꾸준히 먹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등푸른 생선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의 핵심 성분이었던 오메가3 지방산을 다른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전구체가 풍부해서 몸속에서 DHA와 EPA로 변환되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샐러드에 직접 뿌리거나 따뜻한 밥에 살짝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기 때문에 튀김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등푸른 생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마씨유와 치아시드입니다. 이들 역시 오메가3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관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아마씨유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요거트에 한 스푼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치아시드는 물에 불리면 젤리 형태로 변해 섭취가 더 쉬워지는데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렇게 식물성 오메가3를 활용하면 등푸른 생선을 매일 먹기 어려운 분들도 혈관 건강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체 식품으로는 호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두 역시 오메가3가 풍부하여 간식으로 섭취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호두를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벽이 탄력을 잃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고혈압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외에도 녹황색 채소가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는 식물성 오메가3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혈관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있어 혈관 벽 강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채소들은 삶아서 무침으로 먹거나 볶음 요리에 살짝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생선 대신 해조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과 더불어 갑상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미역국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평소 국으로 자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들이 이렇게 다양한데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하나의 음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식재료를 섭취해야 혈관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는 등푸른 생선을, 다른 한 끼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활용한 요리를 챙겨 드시면 좋겠죠. 여러분,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 속 습관이죠. 오늘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70대 남성 환자분이신데 고혈압과 당뇨를 오래 앓아오셨습니다. 혈관이 이미 많이 딱딱해져서 혈압이 쉽게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죠. 처음엔 약을 바꾸거나 더 강한 약을 추가해야 하나 고민하셨지만 저는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을 권유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 변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에게 가장 먼저 제안했던 것이 바로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혈관 건강은 사실 아침 시간 관리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새 혈액이 농축되어 끈적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가볍게 손목과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근육을 깨워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부담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수분 섭취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주어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물을 급하게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혈관이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걷기 운동도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 하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무리하게 시작하다가 오히려 관절이 아프거나 몸이 무거워져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운동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이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공기가 맑은 시간대에 걷는 것이 좋고 편안한 신발과 복장을 착용하여 무리하지 않게 걸어야 합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 관리 역시 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심호흡은 간단하면서도 혈관 확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방법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실천하면 신경이 안정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습관도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느끼실 겁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혈관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혈관 건강을 위해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스트레칭과 물 한 잔, 규칙적인 걷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수면만 실천해도 혈관이 한결 건강해집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생활 습관을 권하고 있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관리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느끼셨나요? 건강은 결코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걸음씩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그 숫자를 무색하게 만들죠. 건강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스스로를 돌보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스트레칭, 물 한 잔. 이 모든 것이 모여 혈관 건강을 지키고 더 젊고 활기찬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장수익일 채널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